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이 되겠네요. 2003년 오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딱 20년 전에 발생됐던 일이네요. 이날은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내려서 대합실 안으로 들어와서 TV 모니터를 보니까 지하철 출구에서 소방관이 그 커다란 고무관을 갖다 이제 들이대고 검은 연기를 뽑아내는 뭐 그런 장면이 보였어요. 그래서 야, 이게 큰 사고가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구 지하철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총 사상자가 약 50명 정도 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즐거운 일도 아닌데, 그러나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대구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의 개요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1호선이죠. 중앙로역에서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방화로 일어난 화재 참사다. 참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면, 또 범죄 행위를 작정을 하고 달려든다라면 정말 저걸 그 배제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고라고 보여집니다.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방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철도 사고, 세계 3대 최악의 지하철 사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명 대구 지하철 참사 2.18 참사, 김대한 방화 사건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죠. 두 개 편성, 그러니까 1079와 1080 그 두 편성 차량, 그러니까 12량을 이제 6량씩 달았으니까 12량이죠. 전동차가 모두 불타고 이제 뼈대만 남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192명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를 낸 아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사상자가 바로 이 대구 지하철 참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던 중앙로 역사도 전소되고 복구를 하려고 공사를 10개월 동안 이제 복구 공사를 하려고 영업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불쌍하죠. 피해자 및 가해자를 보면 약 350명 정도의 이제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사망 192명, 부상 151명, 실종 6명. 그리고 가해자, 불을 낸 가해자는 김대한이다라는 얘기죠. 사고 내역을 한번 볼까요? 상당히 이제 이 내역이 그냥 장황하고 깁니다, 이게. 그만큼 복잡한 사건이죠. 첫 번째, 방화범 김대한, 당시 56세입니다. 지금은 76세가 됐겠네요. 글쎄, 감옥에서 지금, 저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개인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울증 증세를 보여서 대구 시내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2001년 4월에는 뇌졸중이 겹쳐,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입니다, 중풍. 상하반신 마비 증세로 11월에 지체장애 2급 판정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생계를 이어왔던 개인 택시를 무작정 세워둔 채, 몸이 저러니까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세가 이제 호전될 가망이 없으니까 김대한은 세상을 이제 비관하게 되었고, 방화를 일으키기 열흘 전에 자신이 다니던 정신병원을 찾아가 차라리 날 죽여달라 소리치며 한동을 일 정도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경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자동차 세척용 샴푸통, 약 4리터 정도 용량의 플라스틱 통이라고 하네요. 꺼내서 검은색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송현역 부근에서 내린 다음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500원어치 상당을 구입하여 샴푸통에 담은 뒤 송현역으로 들어간 안심역 방향 승강장에서 9시 30분경 1079열차 1호차에 탑승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면은 9시 52분경에 1079열차가 반월당역을 출발해서 중앙로역에 도착할 무렵 2호차와 가까운 1호차 노약자석 옆 일반석에 앉아있던 김대한은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망설이던 중에 맞은편에 앉은 승객으로부터 왜 자꾸 불을 켜려고 하느냐는 아무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결심하고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켠 다음 샴푸통에 들어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참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네요. 다섯 번째 보면은 당시 주변 승객들이 김대한을 말리러 달려들었음에도 불이 빠른 속도로 번져 저지하는 데 실패하였지만 불행중다행으로 불이 붙는 순간 중앙로역에 열차가 정차함과 동시에 출입문이 열리면서 1079에 탑승한 많은 승객들이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답니다. 여섯 번째 볼까요? 방화범 김대한은 자신이 옷에 순식간에 불이 붙자 황급하게 가방을 객실에 던졌고 불길은 더욱 순식간에 객실내로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되었고 불길이 번지자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대피하는 등 혼란이 일어났음. 네.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김대한은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역사 밖으로 대피한 뒤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079호 열차 기관사는 중앙로역에 도착해 운전실 옆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가연성 소재로 가득 찬 전동차 객실 내부의 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승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를 쳤답니다. 자, 여덟 번째, 그러나 이때 1079 기관사는 화재 진화를 포기하고 대피할 때 중앙사령실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대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고 이 때문에 중앙사령실에 화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반대편 후속 열차인 1080호 열차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얘기네요. 근데 이제 반대편에서 차가 들어온 거예요. 아홉 번째, 1080호 열차가 9시 56분 45초경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상행선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함으로써 1079호 열차에서 발생한 불길이 순식간에 1080호 열차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더욱 확산이 되었다. 열 번째 볼까요? 중앙로역은 유독가스로 인한 연기로 인해 대피가 불가능할 정도로 시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연기와 유독가스, 열기로 승객들이 우왕좌왕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번째, 승강장에 열기와 연기가 꽉 찬 상태에 전기 공급마저 불안정하여 1080호 열차 내부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은 유독가스로 인한 연기에 질식하면서 실신의 사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겨우 문을 열고 빠져나온 사람들도 이미 암전되어 버린 중앙로역 내부에서 헤매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하거나 승강장이나 지하상가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13번째 볼까요? 1080호 기관사는 9시 57분 32초에 종합사령실 운전사령에게 열차 무전으로 엉망입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였고 운전사령은 대기하고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렇게 지시를 했죠. 그 지시를 받은 기관사는 잠시 후 출발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안내방송을 하였다고 하네요. 이 순간순간의 일의 그 전개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4번째, 1085 기관사는 잠시 전력이 공급되어 출발을 시도했으나 전력이 끊기는 일이 반복되었고 운전사령이 지시를 받았으므로 승객들에게 전동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승객들에게 안내방송을 했다. 15번째 보겠습니다. 10시 2분 종합사령실 운전사령이 1080호 기관사에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대피시켜라라고 지시했고 기관사는 출입문 스위치를 누르는 대피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객실로 들어가 대피하라고 소리치면서 2번 객실로 이동하여 승객 3, 4명에게 대피시켜줄 것을 요청하며 계단 1코까지 유도 다시 운전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16번째 볼까요? 자, 그로부터 8분 후인 10시 20분 종합사령실 운전사령으로부터 1080호 기관사는 전동차 판을 내리고 저 말이 열차 전원을 내리고 마스크톱 컨트롤 키죠. 마스콘 키를 빼고 탈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스콘 키를 뽑아 일부 승객과 함께 탈출해버렸다라고 하네요. 17번째 보겠습니다. 참사 초기 언론에서는 마스콘 키를 뽑아 문이 열리지 않아 시민들이 죽었다라며 책임을 1080호 기관사에게 떠넘겼고 전동차는 공기로 출입문을 열었는데 기본적인 상태가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당시 대구시가 예산이 모자라 전동차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 내장되는 부품들이 거의 불연제를 쓰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출입문을 여닫게 하는 공기호수도 불연제가 아니다 보니 현재로 녹아내려서 열차에서 개방을 해도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였고 마스콘 키를 뺀 것은 매뉴얼상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운전사령의 지시로 당연한 매뉴얼상 당연했으니까 1080호 기관사는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었다라고 하네요. 18번째 볼까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출입문이 닫힌 것은 기관사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누구든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고 언론에 이미 보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1080호 기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최고형인 금고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번째 볼까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차원에는 방화였지만 대구시 예산 절감 위한 저질 전동차 도입, 안전에 취약한 지하철 역사 건설, 인력 감축 등이 참사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20번째 보겠습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1080호 열차에 타고 있던 대구선의 권춘석 금호역장이 비상 개방 장치를 취급하여 문을 열고 주위 승객들을 대표시켜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고, 훗날 권 씨는 이 활동을 인정받아 2013년 6월 7일 개설된 철도안전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으며, 또한 일부 영무원이나 승객들은 선로로 대피하여 700m 떨어져 있는 대구역까지 걸어와서 대피를 하기도 했다네요. 21번째 보겠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시야가 차단되자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불빛으로 시야를 확보하여 탈출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처폰이 저열한 밝기로는 시야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때 당시 그 핸드폰은 뭐 이 액정이 크지가 않았죠. 때문에 뭐 그 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로 꽉 찬 그 상태에서 앞을 바라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시는 불빛 없는 흑백폰이 여전히 사용되던 시절이라 전혀 탈출 도구로 쓰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2010년대부터 대중화된 스마트폰에는 탈출용 목적으로 휴대전화 불빛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그 옛날에 그 얘기하던 프레쉬의 그 기능이 있죠. 예, 손전등 기능이 있습니다. 22번째 보겠습니다. 결국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이라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사고 당시 화재가 처음 발생한 안심행 1079 열차에는 방화범을 포함한 250여 명이, 대곡행 1080호 열차에는 180여 명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이 중 1080호에서만 142명이 사망자가 나온 반면 1079호 열차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고 하네요. 이거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죠. 조금 저쪽 전동차에서 났는데 피해는 반대편 전동차에서 다 왔다는 그런 결과가 수배가 됐습니다. 23번째 보겠습니다. 실제로 나머지 사망자 50명은 중앙로역과 연결된 대연 프리몰 상가의 방화 셔터 앞과 중앙로역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탈출을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불이 나자 중앙로역 일대는 환풍구와 출입구 등에서 나온 시커먼 연기로 인해 유독가스가 시내 전체를 뒤엎어 앞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 사고였으며, 그러니까 제가 공항에 내려서 본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가족들이 생사를 확인하려는 사람들과 지켜보는 시민들로 아수라장이 뭐 당연하죠. 24번째 보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객 가족들은 현장에 나와 오열하였고, 일부 가족들은 경북대학교 병원과 동산병원 등을 뛰어다니다 눈물을 흘리며 현장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였으며, 사고 소식 대책본부 언론사에는 사고 경위와 사상자 명단을 알 수 없겠느냐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였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25번째를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긴급 출동하여 현장 지휘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중앙로 일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화재 진화와 구조 작업을 펼쳤으나 화염과 유독가스로 현장 접근이 힘들어 구조가 지연되자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말 뭐 순간순간 뭐 참 절박하죠. 이게 이미 다 이제 사고가 휘술고 간 그 이제 다음에 이 순간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위키백과 그 썸네일을 제가 띄워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그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이것이 인재니 후진국중 참사니 하면서 말에 성찰을 많이 걸리죠. 그리고는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고 서로 질타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극히 그 독특한 그 사건마다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오히려 위주얼 고주얼을 써놓는 그 매뉴얼의 내용이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두가 열이 바뀐 살얼음을 받듯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늘 조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풍조가 생겼죠. 대형사고가 터지면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이 사람의 죽음을 정쟁까지 끌어들인다는 거, 정말 그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에서 또 정말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보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정말 죽음 앞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돈하고 교환하려고 하겠어요, 생명. 정말 하여튼 음, 사람의 죽음 또 아주 여러 사람의 집단적인 죽음 그런 걸 정쟁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철없는 행동이고 천벌을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방비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사실 뭐 저런 일이 발생되라고 누가 떡을 해놓고 비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모두의 슬픔인데 저런 것들이 정치쟁점화돼갖고 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결코 즐겁거나 예쁘게 보이질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지금 이모티콘 같은 저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걸 뭐 되새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불러오기 위해서라도 한번 어, 쓰리고 아픈 기억이지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한번 내용을 쭉 짚어보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